안녕. 오늘 우리는 바로 세계사 IA에서 1월 23일 날 하지 못했던 수업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바로 섹션 C 성찰 부분을 들어갈 것입니다. 과제 점검 및 피드백 여러분들이 이미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 나중에 제출하면 제가 피드백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일자는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 공지했지만 2월 1일까지입니다. 오늘은 성찰 부분을 한다라고 했고요. 성찰은 400단어의 4점입니다. 비중은 굉장히 적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에서의 성찰과 다르고 카스에서의 성찰과 다르고 TOK적인 서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성찰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찰 부분에 들어가면 굉장히 강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론, 즉 역사가들이 직접적으로 연구했을 때 또는 이 연구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나는 이런 것들을 배웠다를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가의 방법을 적용했을 때 실제적으로 느꼈던 장애물 또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이나 또는 강조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성찰해서 다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유의점이 있습니다. 어떤 유의점이 있냐면 성찰이 다 같은 성찰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성찰은 제외해야 합니다. 너무나 투머치하게 개인적이거나 또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역사 연구자로서의 자세가 아닌 부분에서의 서술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배제를 시켜야 되고요. 1인칭 사용도 여기선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다.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바로 2022학년도에 실제적으로 제출된 IA 섹션 C에 대한 IB의 총평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씩 읽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조금이라도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IA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이러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근거 없는 주장들이 계속 등장한다거나 또는 편향되지 않는 자료를 찾는다는 것 또는 생물학 및 수학과 도움되지 않는 비교 또는 잘 연구된 주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생각한 것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근거 없는 주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이 내부 평가에서 중요한 건 나의 관심사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조하지만 더욱더 강조하는 건 바로 역사가스럽게 연구하고 역사가스럽게 성찰하고 바로 역사가스럽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 건데 다른 수학이나 또는 생물학과 같은 다른 교과목과의 이런 성격적인 부분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너무 편향된 방법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뭐가? 바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구술사 방법뿐만 아니라 고고학 연구 결과, 정량적 방법, 통계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좋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료 사용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이제 제외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IA 섹션 C 체크리스트를 쓸 때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까? 일단 첫 번째, 어떤 방법을 연구에 사용했고 그래서 그 연구 방법에 대한 한계점을 이야기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역사가 직면한 과제는 또는 역사가 직면한 과제는 다른 과목과는 어떻게 다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의 본질, 역사학의 성격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이외에 뭐 사료의 신뢰성이라든지 뭐 이제 사료의 뭐 선택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지는 누가 결정하는지와 같이 약간 비판적인 측면에서의 분석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체크리스트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례를 한번 읽어보죠. 자, 여기 사례에서 여러분들한테 읽을 시간을 제가 한 5초 정도 줄게요.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멈춰서 읽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 읽어봤을 겁니다. 읽어보면요. 이 학생은 접근이 쉽진 않았다. 그리고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어려움 또는 난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약간의 문제점을 가졌던 게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면 뭐 너무 많은 견해와 정보들은 오히려 나에게 연구 방향 정보하는데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이건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다. 다른 요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았다. 우리가 IA 그 처음에 연구 시작 전에 주제 설정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자료가 풍부한가를 먼저 고려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제를 접근하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 학생은 주제에 대해서 오히려 정보가 너무 적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정보가 훨 많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한국 자료 중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룬 자료가 쉽지 않았다. 자꾸 이 자료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가 이제 그 평가 기준에도 봤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은 연구 방법에 대한 어려움으로 우리가 좀 보기보다는 이 학생이 주제를 설정할 때 이런 것들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설정했다. 너무 개인적이다. 그래서 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걸 선택했을까 굳이, 이런 생각이 더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연구 방법을 왜 그렇게밖에 설정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조금 더 집중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인의 사료를 선택하고 참고하려다 보니까 시각이나 이해가 크게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것 또한 나의 연구의 한계점이다 라고 나왔어요. 이건 역사 연구 방법의 한계가 아닙니다. 이것도 또한 너무 개인적이다. 하지만 이거는 개인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5초 동안 읽을 시간 줄게요. 자, 여기 보면 나는 제주도에서 태어난 제주도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나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보다 미국의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적, 즉 내부적 요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이데올로기 측면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그래도 꽤 괜찮은 성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의 성찰이랑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이 학생은 나는 내가 제주도민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료를 해석할 때 뭔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러한 주관적인 내용을 볼 때는 역사가처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족해서 이게 나의 난제였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며, 역사가의 연구 방법에서 또는 역사가의 접근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개인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성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범 사례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5초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을 게 뭐냐면, 이 학생은 지금 4점
무려 4점. 저희가 이제까지 우수한, 어떻게 보면 우수 사례로 봤던 사례들은 거의 다 3점이었어요, 성찰이. 근데 얘는 4점입니다. 왜 그랬을까를 궁금해하면서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1차적인 출처의 목적을 해석하고 그것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1차적인 출처의 목적을 해석하고 그것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결정한다 라고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연설만으로는 연설의 공공성과 맞지 않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영토적 야망을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역사는 불확실한 증거를 다룬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또 표현한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이 기원을 고려함으로써 도전을 극복하고자 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출처 의도에 대한 세심한 의도를 요구한다. 자, 이게 앞에 거랑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바로 감이 왔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출처, 그리고 역사가의 의도, 그리고 이것을 파악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움과 한계점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나는 다음과 같이 극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면 역사가는 기본적으로 사료를 우리가 해석하고 그리고 이거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역사가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처의 목적을 해석하고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자료에 있어서의 이러한 부분의 중요성을 먼저 결정을 했고, 하지만 이러한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어떻게 보면 약간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료를 딱 이제 선택했을 때 이 사료가 적어졌을 때 이 사료의 의도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이 사료 자체가 그렇게 항상 확실한 증거는 없고 항상 불확실한, 모든 사료가 그렇듯이 이런 불확실한 부분을 이제 내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그 소스의 기원, 이 소스의 그 기원이랑 출처를 말하겠죠. 이 출처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 그리고 이 소스가 어떻게 보면 원래 작성할 때 내포하고 있었던 의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도전을 극복하고자 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역사가 사용한 방법 중에 기억이 남는 방법을 중점으로 두고 명확하게 성찰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역사가 마주한 난제도 굉장히 잘 말했다. 그리고 성찰 탐구 간의 관련성도 명료하고 확실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이거 있잖아요. 체크리스트. 이거를 다 체크하면 정말 베스트지만 내가 이거를 다 체크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 이 3개만 체크한다라고 해도 끝났습니다. 이 세 개. 방법, 난제, 그리고 명료함, 관련성. 자, 이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봐보도록 할게요. 일정을 좀 다시 보면 정말 베스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정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언급을 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문자도 그리고 카톡으로도 안내가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일정이 조금씩 좀 밀렸어요. 일단은 1월 26일까지 제가 오늘 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올리면 마지막 과제까지 잘 해가지고 저희 2월 1일 날 또는 1월 29일까지, 잘못 말했네요. 1월 29일까지 꼭 최종 과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1월 26일 날은 제가 주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주제 관련 피드백 받을 수 있게 꼭 주제 완성해서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고요. 2월 19일 날 내부평가 1차 초안 꼭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3학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정에 밀리지 않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제 제출하고, 주제 꼭 피드백 올릴 수 있도록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안 작성 2월 19일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